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내 이름이 부의화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제가 이 약속은 지킵니다. 의장님, 마당 기다리서 소지가 시간을 대략적이 안전에 줬잖아요. 의장님, 근데 방금 때까지 중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오늘 밤 12시를 넘길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가 어떻게 참습니까, 국민들께서? 어제가 굉장히 긴박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이남희 팀장. 네. 근데 지금 저녁에 한 7시에서 8시 사이에 국회가 본회의가 다시 열려서 네. 자정 전까지 무려 90개 법안을 처리했는데 법안당 처리하는데 91초가 걸렸어요. 91초요. 네. 그럼 91초 동안에 내용 다 훑어볼 수 있나요? 사실은 예. 본회의 참석하는 의원들도 본회의 내용 다 법안 내용 못 보고 이렇게 표결 갑자기 하는 경우 많다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분들 계십니다. 예.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거니까 믿고 했다고 하지만 네. 예.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는 조금 벼락치기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좀 답답해 보입니다. 아니 그럼 상임위에서 본회의 올라오는 법안들 다 상임위 통과, 법사위 통과해서 문제가 없다면 전부 다 가결해야죠. 근데 이제 해당 상임위 아니면은 예. 그 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근데 못하죠. 어제 재밌었던 건 전부 네. 다, 그러니까 254명이었죠, 재석이. 거의 다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겁니다. 참 예.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가표를 눌렀든 부표를 눌렀든 통과만 시켜준 것만 해도 국민들 지금 감지덕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이 굉장히 긴박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여당은 지금 싱글벙글, 야당은 지금 부글부글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김무성 대표가 오늘 어제 국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월의 첫날을 국회 정상화라는 좋은 소식으로 시작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인데 정치를 잃지 않고 타협으로 잘 마무리된 것은 참으로 잘 된 일입니다. 요즘 뿔난 모습을 가끔씩 보여주는데 이렇게 웃는 거를 참으려고 하는 듯한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온화한 모습으로 미소 지으며 표정 관리가 잘 안 그리고 돼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고생했다라는 덕담까지 건넸는데 예. 오늘 야당은 오전에 회의가 없었습니다. 원래 수요일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날인데 없었고요. 대신 문희상 위원장은 오늘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을 했죠. 야당이 지금 어쨌든 별로 분위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차기 당권에 도전할 법한 예. 아주 중진 의원들의 비판, 호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박정원 앵커 뒤편으로 지금 추미애 의원 발언부터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게요. 추미애 의원이 오늘 새벽 트위터에 띄운 글입니다. 예. 속임수 정치에 낯을 들 수가 없는 날입니다. 세월호법은 진실 발견과 거리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월호 유족을 기망했습니다. 굉장히 실망이 컸나 봅니다. 박영선 원내대표의 어떤 협상에 대해서 예.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우원식 의원도 지도부에 있었던 의원인데. 우원식 의원은 이제 그 비대위 직전에 지도부에 있었고 최근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라는 그 주장을 좀 긴급 강하게 의원 폈죠. 모임에 있었던 의원이기도 예. 합니다. 26년 정당 활동사상 가장 슬픈 날이다. 가장 슬픈 날이다.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는 지도부는 협상할 때도 협상도 못한다. 박 원내대표의 협상을 비판했고요. 정세균 그 비대위원도 오늘 아침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가 할 건 하면서 잘 싸우자는 게 내 지론이었는데 그 내 지론과는 좀 맞지 않았던 것 같다. 예. 이렇게도 협상에 아쉬움을 표시를 했습니다. 어쨌든 국민 다수가 지금 빨리 법안 통과, 세월호 특별법 합의 처리 이걸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상심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저도 듭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사실 단서 규정들이 몇 개 있어요. 유가족들의 참여를 추후에 논의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또 여야 합의해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할 부분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당 지도부를 흔들기보다는 일단 합의가 됐고 의총에서 추인이 된 상황이니까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 자세를 국민들은 더 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든 여야가 이번 협상을 놓고 표정이 굉장히 엇갈렸습니다. 어떤 속내가 있을지 저희 뉴스탑10의 대표 상품이죠. 속마음 분석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 여당은 음매 기사로 이렇게 돼 있고 야당은 음매 기주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전국에서 가장 중요했던 5명의 얼굴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속내, 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 예. 너희들 정신 좀 차렸나? 이제 민생 드라이브 걸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황순욱 팀장.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 말을 직접 표현한 건 아니지만, 예. 내 말이, 여기에 반은 맞고 저는 반은 동의를 하지 않는데, 아, 예. 사실 이제 민생 드라이브라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네. 바로 제 말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이고,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이제 민생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거는 지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빨리 가야 될 것이긴 한데, 너희들 정신 좀 차렸나? 아마 여야 의원들에게 하는 이야기 같은데, 예. 사실 저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여야 의원들을 재촉할 때, 대통령으로서 너무 좀 지나친 게 아니냐, 간섭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좀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란이 좀 일었었죠. 네네. 근데 예. 어쨌든 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민생 드라이브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 보겠습니다. 여당부터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김무성 대표의 속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주는 곰이 부렸지만, 그리고 선 굵은 정치의 위력, 니들 한번 봤지? 이런 얘기 같은데요. 한태원 차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런 어떤 웃는 캐릭터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웃는 캐릭터요? 사실 김무성 대표 굉장히 운이 좋게 잘 가고 있습니다. 7.14 전대를 통해서 새누리당이 대표가 됐고요. 7.30 재보선 11대 4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이겼죠. 요번 사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도 김무성 대표는 밖에 사이드라인에 나가 있었죠. 협상의 대표는 이완구, 박영선이다 이렇게 하면서 한 발 뒤쳐져 있었지만 역시 뚝심을 발휘하면서 결국 세월호 특별법 여당이 원하는 쪽으로 갔고요. 결국 쉽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10월 말에 같이 일괄적으로 타결한다. 이런 망외의 소득까지 얻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로서는 상당히 싱글벙글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서 제주는 곰이 부렸지만 해서 곰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이 곰으로 평가됐던 바로 이완구 원내대표의 속내는 어떨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불가능을 가능으로 불쌍한 달링. 이 달링이 누군지 궁금한데요. 이남희 팀장. 네. 예. 저는 지금 아니 그냥 네. 아니 어머 깜짝이야는요. 내 마음 어떻게 알았지? 이런 농담 삼아서 어머 깜짝이야. 예. 네, 제 이름이 가려서 안 나요. 어머 깜짝. 자,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라는 건 또 뭘까요? 불가능을 당초에는 안 될 것 같았는데 이완구 원내대표의 어떤 뚝심으로 예. 박영선 원내대표 어떤 합의를 이끌어냈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은 오전까지만 해도 이게 지금 협상이 되려나 다시 부정적이네라는 느낌이 많았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한테 정권 위임하실 겁니까 말 겁니까? 계속 유가족을 몰아붙였는데 예. 결국은 마지막에 그 3자 회동에서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부여했던 그 새로운 안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정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알고 다시 회동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완구 원내대표가 딱 정리를 하고 어제 3자 회동도 넘어갔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본인이 어떤 원칙을 갖고 협상을 임해서 자신의 어떤 의지를 관철시킨 것에 대해서는 평가받을 만하고 예. 불쌍한 달링은 박영선 원내대표죠.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 박영선 원내대표랑 계속 협상을 이어갔으면 예. 좋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죠. 그러게요. 불쌍한 달링. 달링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직 좀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네. 하태원 차장. 저도 한마디 거둘까요? 예. 어떤 원내대표를 내려놓겠다 이런 배수의 진까지 치면서 뚝심을 보였고요. 결국 그 승부수 통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박영선 원내대표를 아까 이남희 팀장이 지적했듯이 코너에 상당히 몰면서 결국 그 자기 원하는 대로 협상을 이겨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만만한 상대라고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예.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싸워볼 만하다. 이런 입장에서 불쌍한 달링. 이렇게 하면서 또 상당히 두둔하는 말도 하잖아요. 저는 이완구 원내대표의 속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달링의 생각은 잠시 후에 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야당으로 가겠습니다. 자, 야당 상황 보여주십시오. 자, 이번엔 문희상 비대위원장. 내가 뚫어 전문가라고 그랬죠? 자, 뚫기는 했는데, 일단 설거지를 또 해야 되잖아요. 설거지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이렇게 한번 뽑아봤는데, 자, 이남희 팀장, 어떻습니까? 네. 모범 답안이다. 예. 결국은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그 추미애 의원이 오늘 박영선 원내대표의 협상에 대해서 비판 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당권 주자들이 또 이 세월호
3차 타결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습니다. 이 세월호법 타결안 놓고도 결국은 또 개파간 혹은 또 당권 주자 간 이해 관계가 엇갈리면서 여러 가지 또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또 고민에 빠져 있다. 문희상 위원장의 고민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요. 예. 자, 설거지 생각하면 지금 머리가 아프다. 이런 표현 딱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한 바로 그 박영선 원내대표의 속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가 끔찍이 아끼고 있는데요. 협상 후유증 어찌 감당하나. 지금 협상에 대해서 당내에서 말들이 많으니까 아마 이런 고민할 것 같고요. 내게 더 기회를 줄까? 아마 이런 고민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남희 팀장, 이것도 평가해 주시죠. 예, 왜 눈물이 나오네요. 이거는요, 제가 박영선 원내대표의 빙의를 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예. 대신한 아이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 조금 있다가 저희 기자의 좀 난처한 질문을 받는 박영선 원내대표 모습 곧 보실 수가 있는데 결국 언제 물러날 거냐는 질문을 계속 받게 되니까 본인도 괴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내에서는 계속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고요. 아직은 어제 그 협상안 타결 이후로 언제 물러날 거냐 물러나라라고 아주 직격탄이 날아온 발언은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본인의 거취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당내 의견을 모으고 있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내에서도 사실 의견이 엇갈립니다. 자, 박영선 원내대표가 사실 원내대표가 처음 됐을 때만 해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고요. 또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면서 차기 당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이 세월호법 협상 야당의 다수의 어떤 그 강경파들 눈에 보기에는 좀 부족한 협상이었다. 그래서 지금 입지가 아주 좁아져 있습니다. 사퇴 요구도 아주 강하게 받고 있는데 저희 기자가 사퇴할 거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거는 그 송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그 원래 세월호 협상 마무리할 때까지 저희 참 채널 민망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참 국회 이제 타결되고 소감이 어떠냐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 본회의 어떤 홀가분하게 끝나고 본회의에서 나오는데 또 저희 취재 기자가 가서 사실 언제 사퇴할 거냐는 말은 차마 하지도 못했고요. 그만하세요.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예민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기자들도 보통 원내대변인 브리핑 백브리핑을 할 때도 가서 박영선 원내대표 거취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참 기자들 잔인하네 이런 반응을 좀 보이기도 다른 당직자도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박영선 원내대표 거취 물러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는요. 반반으로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단 첫 번째 유임해야 된다는 거죠. 예. 물론 오늘 박지원 의원은 10월 말까지는 최소한 있어서 세월호법 통과시킬 때까지 원내대표직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만두면 다시 원내대표 뽑아야 되는데 또다시 개파 싸움, 새싸움 벌어지는데 차라리 박영선 원내대표 체제로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한 그룹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제때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새누리당에서 박영선 원내대표를 쉽게 볼 수도 있다. 협상이 실리지 않는다. 새로운 강한 원내대표가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물러나야 된다. 이런 두 가지 목소리가 반반씩 예. 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본인의 생각은 어떨지 바로 그 부분도 저희가 궁금해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박영선 원내대표가 오늘 안산의 합동 분향소를 찾아서 방명록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글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슬픈 법, 너무 슬프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세월호 특별법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고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쭉 자신의 심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썼냐면 힘 닿는 데까지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힘 닿는 데까지 더 노력하겠다.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원내대표직을 더 수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10월 나오는데요. 말까지 이제 세월호법 통과시킬 때까지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자, 지금 박남매라고 불리는 분이죠. 바로 박영선 원내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박지원 의원. 오늘 박영선 원내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이완구 대표도 저에게 와서 10월 말까지 이 모든 합의가 지켜지고 법을 제정하고 일을 하려면은 박영선 대표하고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지금 박지원 의원은 어쨌든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 이번 국회 상황, 세월호 특별법 상황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런 좀 거죠. 박 원내대표 박남매답게 일단 힘을 좀 실어준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 의총이 생각보다는 결론이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야당 의총. 네, 의회 논란이 예상이 됐었는데 야당 분위기 저희가 또 네.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또 나누겠습니다. 역시 뭐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어서 그런지 이해찬 의원 등원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폈네요. 어제 이해찬 의원 발언이 가장 화제가 됐습니다. 예. 사실 이해찬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당대표일 때 제외하고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것은 처음이었고요. 사실 대선 패배 이후에는 이해찬 전 대표가 의총에 참석하는 경우도 거의 드물었는데 이해찬 전 대표가 그 침묵을 깨고 그렇게 의총에서 공개 발언을 하기까지는 정말 당 상황 안 되겠다. 이런 고민이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찬 의원 말했던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해찬 의원은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 친노 강경파의 정신적인 지주다. 결국 뭐 배후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해찬 의원이 특히 이렇게 그 등원해야 된다는 여론에 힘을 실어주면서 의총 여론도 좀 더 등원론에 힘을 받지 않았나 예.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여야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해주면 국민들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습니다.